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은천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트래디셔널 그립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트래디셔널 그립 첫 번째 시간으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스틱을 끼고 풀 스트로크와 다운 스트로크 하는 것을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들의 좀 보충 설명을 먼저 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손은 매치드 그립이고 왼손은 트래디셔널 그립인데 이 그립을 지렛대 원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틱을 잡을 때 맨 처음에 이제 드럼을 배울 때 보통 스틱을 잡는 법을 이제 많이들 처음에 이제 배우는데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잡는 부분이 지렛대에서 받침점이 됩니다. 펄크럼이라고 하죠. 펄크럼. 지렛대에서 받침점의 역할을 매치드 그립에서는 이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하게 되는데, 보통 이 펄크럼 받침점의 위치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빅펄스 스틱의 아메리칸 클래식 스틱을 보면 성조기가 그려져 있거든요.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데 그 미국 국기 성조기 위치를 이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잡는 이 펄크럼 위치로 해라,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침점을 여기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치드 그립의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 매치드 그립과 트래디셔널 그립의 받침점, 펄크럼 위치는 거의 동일합니다. 자, 매치드 그립에서 요 정도 위치에 펄크럼이 있다면, 트래디셔널 그립도 요 정도 위치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낀 펄크럼 위치가 위치하게 되는데, 그런데 매치드 그립하고 트래디셔널 그립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렛대 원리로 봤을 때, 먼저 매치드 그립은 펄크럼이 받침점이 위치하고요. 펄크럼 뒤쪽으로 손을 잡기 때문에 받침점의 뒤쪽에 힘점이 생기고, 그리고 스틱의 팁이 작용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작용점, 받침점, 힘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 뒤에 남는 스틱은 한 요 정도, 이제 손 뒤로 나오는 스틱은 되게 조금 나오죠. 이만큼 나오죠. 그런데 트래디셔널 그립은 받침점의 위치는 동일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원리가. 받침점이 여기지만 힘점이 받침점 뒤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힘점이 받침점 앞쪽에 힘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트래디셔널 그립의 경우에는 작용점, 힘점, 받침점, 요렇게 지렛대의 원리가 약간 매치드 그립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트래디셔널 그립은 요렇게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금 처음 이제 트래디셔널을 연습하면서 좀 이질감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매치드 그립은 잡았을 때 이 손 뒤에 공간이, 스틱이 많이 남지 않죠. 그런데 트래디셔널 그립은 그립을 잡았을 때 이 받침점 뒤에 스틱이 남는 공간이 엄청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질감을 많이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받침점이 같은 위치거든요. 매치드 그립과 트래디셔널 그립의 받침점은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지렛대의 원리만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트래디셔널 그립에서 받침점 뒤쪽으로 스틱이 많이 빠지는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게 그냥 적응하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것보다 받침점이 조금 더 뒤로 빠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치드 그립의 받침점보다 더 앞으로 들어오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돼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다운스트로크 할 때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이제 트래디셔널 그립의 받침점이 센터 가까이에 오게 되면 핑거 컨트롤은 정말 편해요.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핑거 컨트롤은 양쪽 무게 밸런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다운스트로크 할 때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운스트로크에 힘이 들어가려면 매치드 그립의 받침점 위치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은 뒤로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매치드 그립의 받침점보다는 조금 뒤로 빠지는 펄크럼을 트래디셔널 그립에서는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데이브 웨클이라는 드러머가 있는데, 데이브 웨클의 아주 오래된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은 버디 리치 메모리얼 콘서트 막 이제 스티브 게타하고 비니 칼리오타하고 같이 했던 그런 영상들, 아주 오래된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은 트래디셔널 그립의 펄크럼이 막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뒤로 빼서 잡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앞에 있는 힘점의 컨트롤이 그만큼 정교하고 너무나 힘이 좋고, 손가락 힘이 좋고 굉장히 컨트롤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데이브 웨클도 이 트래디셔널 그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 데이브 웨클 영상들 보시면 이게 조금 앞으로 이렇게 빠져 있을 거예요. 이 뒤에가 예전 영상보다는 이 펄크럼 뒤쪽에 스틱이 많이 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하면서 자기의 펄크럼 위치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매치드 그립과 트래디셔널 그립의 풀 스트로크 밸런스가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 서양 사람들, 이제 외국인들의 트래디셔널 그립 영상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손도 너무 크고 손가락도 엄청 길어요. 그래서 검지손가락이 걸린 상태로 그냥 그대로 풀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칭밴드의 트래디셔널 그립은 거의 검지손가락을 걸고 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막 풀 스트로크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빠른 연음과 굉장히 이 안에서 되게 컨트롤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검지손가락 핑거링을 많이 사용하고, 풀 스트로크 이제 세트 드럼에서의 풀 스트로크까지 그렇게 스트로크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칭밴드에서는 거의 검지손가락을 걸어놓고 스트로크를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매치드 그립의 오른손의 경우에는 풀 스트로크를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풀 스트로크를 하더라도 스틱이 많이 뒤로 빠질 수 있죠. 그런데 검지손가락을 걸어놓고, 트래디셔널 그립의 경우에 검지손가락을 걸어놓고 그만큼 풀 스트로크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게 무리가 많이 갑니다. 이 손목에도 무리가 많이 가고 이 전완 그리고 어깨까지 이게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는 동작이라서, 하다가 트래디셔널 그립을 열심히 연습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많은 경우가, 이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풀 스트로크 할 때는 검지손가락을 빼고 엄지손가락이 풀린 상태에서 풀 스트로크를 하는 게, 제가 지금 다운 스트로크를 했는데 위로 스틱이 올라갈 때는 검지손가락이 걸려 있는 거를 풀어서 스틱이 많이 빠지게끔 했다가 다운 스트로크로 돌아올 때 다시 검지손가락으로 이제 잡아서 다운 스트로크를 컨트롤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트 드럼에서는 트래디셔널 그립을 사용할 때 이런 풀 스트로크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큰 동작을 쓰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세트 드럼에서 사용할 때는 큰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음표와 음표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길 때, 뭐 이제 발라드나 되게 느린 곡을 연주하거나 할 때는 이 모션으로 그 중간에 음표와 음표 사이의 텀을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세트 드럼 칠 때 많기 때문에 풀 스트로크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검지손가락에 걸려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텀이 긴 풀 스트로크를 연주할 때는 검지손가락을 빼고 스틱을 많이 보낸 다음에 다시 검지손가락을 얻는 게 좋다.
외국인들의 영상을 보면 이 손가락 사용이 진짜 엄청납니다. 손가락도 길기도 하고 손이 크기도 하고 뭐 엄지손가락 핑거링은 기본이고 검지손가락 핑거링 그리고 중지손가락 핑거링까지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약지손가락 핑거링도 사용합니다. 약지손가락은 이제 트래디셔널 그립을 잡았을 때 받쳐주는 역할을 이제 약지손가락이 하는데 이 약지손가락을 위로 올려주는 이런 올려주는 형태의 핑거링을 사용해 가지고 막 이런 핑거링도 하고 막 굉장히 이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 이 약지손가락을 사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핑거링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그런 검지, 중지, 약지 핑거링은 다 포기하고 이제 엄지손가락 핑거링 위주로 그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풀 스트로크도 세트 드럼에서 이제 트래디셔널 그립을 사용하니까 풀 스트로크 시 검지손가락이 빠졌다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를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다운 스트로크를 할 때. 그리고 되게 유명한 많은 드러머들의 트래디셔널 그립을 보더라도 그렇게 세트 드럼에서 긴 텀의 풀 스트로크를 칠 때는 검지손가락이 빠지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연습. 자,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사이에 스틱을 끼우고 우리가 풀 스트로크와 다운 스트로크를 했었죠. 자, 풀 스트로크를 하다 보면은 긴 텀에 느린 풀 스트로크를 하면은 손목이 움직입니다. 손바닥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게 되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느린 긴 텀의 음표를 풀 스트로크로 연주할 때는 손바닥이 자, 위를 향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다가 위를 향했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빨라지면 이제 손바닥 위치가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빨라지면 손바닥 위치는 고정되고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손가락 핑거링을 사용해서 풀 스트로크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때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빨라져서 핑거링을 사용하게 됐을 때 손가락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과 특히나 엄지손가락, 나머지 손가락들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약간 손이 약간 모아진 형태로 스트로크가 될 수 있게끔. 자, 서양 사람들의 핑거링을 보면 검지손가락 핑거링을 할 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위를 향하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핑거링을 할 때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핑거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핑거링을 할 때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들린 상태로 핑거링을 하면 안 되겠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들어온 상태로,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도 약간 이렇게 모아진 상태로 핑거링을 하게끔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자, 핑거링을 할 때, 엄지손가락 핑거링을 할 때 손바닥이 위를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손바닥이 위를 향해 있는 상태로 핑거링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지 않게 손바닥은 옆을 향하고 손날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핑거링이 되게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지금은 우리가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에 스틱을 걸고 그냥 스틱과 팔이 90도가 되게 연습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되면 엄지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에 스틱이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스틱의 각도를 위로 좀 뻗어 보세요. 그러면 스틱의 각도가 한 120도 정도로 되면서 스틱이
엄지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가 아니라 손톱이 있는 첫 번째 마디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마디에서 핑거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자, 최종적으로는 엄지손가락 핑거링이 엄지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가 아니라 손톱이 있는 첫 번째 마디로 올라가야 스틱의 각도가 120도 이상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더 욕심을 부리자면 엄지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를 세로로 반으로 나눠 가지고 왼쪽 부분에 스틱이 더 많이 걸리도록, 네, 엄지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를 세로로 반을 나눠 가지고 좌측에 스틱이 더 많이 걸리도록 하면 그러면 스틱의 각도를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좀 더 멋있는 트레디셔널 그립이 나오거든요. 예쁘고 멋있는 트레디셔널 그립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풀 스트로크를 연습하시면서 핑거링으로 가면 손바닥이 위를 향하지 않고 손날이 위를 향하도록,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들이 다 잘 안으로 모이게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자, 스틱이 벌어져서 엄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로 핑거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트래디셔널 그립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드럼 치는 은천쌤이었습니다.